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몰라서 돈 잃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장 돌아가는 꼴 보면 딱 그래.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난린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 게다가 중동에서는 미이란 협상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가 출렁이고 있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지. 끝까지 봐. 오늘 내가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싹 다 맞춰서 진짜 돈 되는 정보가 뭔지 알려줄게. 지금 당장 네 계좌를 열어봐. 파란불이 찍혀 있다면 그건 내가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겉핥기식 뉴스에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야. 남들은 이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만 과거의 뉴스에 얽매여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내가 왜 돈을 잃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을 거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얄궂어.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가장 큰 기회일 때가 많거든.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이야. 이 변곡점을 제대로 타느냐 못 타느냐가 내 계좌의 앞자리를 바꿀 거야. 매일 쏟아지는 수백 개의 기사 중에서 진짜 돈이 되는 시그널은 딱 몇 개 안 돼. 오늘 내가 그 시그널들을 정확히 짚어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봐.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자. 간밤에 미국 증시, 특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 미이란 종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시장에 훈풍이 분 거지. 다우존스 지수는 0.55% 상승한 5285.66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0.99% 오른 26,293.10을 기록했어. S 그리고 P500 지수 역시 0.17% 상승하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8%나 오르며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이끌었어.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불장이야. 축포를 터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 근데 웃긴 건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거야. 한쪽에서는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매파가 발톱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지금 살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 금리라는 망치가 얼음을 깨버릴지 모르는 거지. 월러 이사의 발언 직후 미국 국채금리가 들썩인 것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10년물 국채금리가 4.586%로 상승하고 2년물 금리가 4.087%로 높아졌지. 게다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서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나 성장하며 세계 분기 연속 성장률 가속화를 보여줬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하는 정책에 맞춰 800억 달러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까지 발표했어. 분기 배당액도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대폭 상향했지. 근데 주가는 오히려 1.77% 빠졌어. 왜 그럴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 이건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가 있었다는 뜻이야. 국내 증시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해. 코스피 지수는 무려 8.42%나 폭등하며 7,815.59에 마감했어. 기관이 2조 9,0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 6,757억 원, 2,196억 원을 순매도했어.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소식과 엔비디아 호실적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인 게 주요했지. 삼성전자는 8.51%, SK하이닉스는 11.17%나 폭등했어. 달러원 환율은 1,506.1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9.4원 상승 마감했지.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보자. 자, 이제 본질을 파악해보자.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찍은 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이면에 흐르는 자금의 이동이지. 미이란 협상 소식에 유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짝 꺾인 건 맞아. WTI 원유 가격은 배럴당 96.35달러로 1.94% 하락했고 브렌트유 역시 102.58달러로 2.32% 내렸지. 하지만 월러 이사의 발언은 연준이 여전히 물가 통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보여줘. 이건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틀어놓고 온도를 맞추려는 것과 같아. 언제 확 뜨거워질지 확 차가워질지 모르는 불안한 균형 상태라는 거지. 연준은 지금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구두 개입을 하고 있어. 너희들 너무 들뜨지 마. 언제든 금리 올릴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미쳤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우주 끝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지. 게다가 중국 수출 재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엔비디아 다음 타자야.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AI 생태계에서 다음으로 돈을 쓸어 담을 곳이 어디냐는 거지.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곡괭이로 금을 캐는 사람들이 돈을 벌 차례야. 국내 증시의 폭등도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로 치부하면 안 돼. 코스피가 8% 넘게 오른 건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이야.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구조적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이야. 외국인이 44조 원을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기관이 2.8조 원을 쓸어 담으며 지수를 방어하고 끌어올린 건 그만큼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다는 방증이지. 특히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그동안 짓누르던 파업 리스크를 단숨에 해소하며 투자 심리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어. 파업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억눌려 있던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거지.
이 흐름을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때도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지. 지금은 그 주체가 기관으로 바뀌었을 뿐 시장의 에너지는 그때 못지않게 강력해.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야.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의존했다면 지금의 사이클은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할 타겟은 어디냐? 바로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야. 엔비디아가 AI 칩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면 그 칩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거든. HBM 같은 거 말이야. 마이크론은 다음 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HBM 수요 폭발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산업의 방향성을 재확인시켜줬다면 마이크론의 실적은 그 방향성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야.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엔비디아가 최고급 주방기구를 파는 곳이라면 마이크론은 그 기구로 요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최고급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이야. 주방기구가 많이 팔릴수록 식재료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양자 컴퓨팅 섹터야.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재원을 활용해 양자 컴퓨팅 기업 9곳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수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구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아이온큐가 12.24%, D-웨이브 퀀텀이 33.37%, 리게티 컴퓨팅이 30.57%나 폭등했지.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야. 10년 뒤를 내다보는 큰 그림이라는 거지. AI 다음의 메가 트렌드는 양자 컴퓨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이 없더라도 국가가 밀어주는 산업은 결국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초기 시절을 생각해봐.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지.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해. 삼성전자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43.5조 원에 달하고 유진투자증권은 2026년 323조 원, 2027년 503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어. SK하이닉스 역시 2026년 256조 원, 2027년 402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지. 노무라증권이 코스피 목표치를 1만에서 1만 1천으로 잡고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을 부른 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 지금이 바로 그 폭발적인 이익 성장의 초입 구간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사라고? 절대 아니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 만약 연준이 진짜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다면 기술주들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10년물 국채금리가 4.586%로 상승하고 2년물 금리가 4.087%로 높아진 건 시장이 여전히 금리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투자하더라도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 한 번에 모든 시드를 다 태우는 거야. 항상 총알을 남겨둬야 예상치 못한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미일한 협상, 이거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변수야.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급등할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시장이 출렁일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에너지 관련주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해지해두는 게 현명한 전략이야.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두는 거지. 국내 증시 투자자라면 단기 과열에 주의해야 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삼성전자 노사 합의도 아직 찬반 투표라는 관문이 남아있지. 만약 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주가는 다시 요동칠 수 있어.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환율 변동성도 예의주시해야 해. 1,506원대의 높은 환율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양날의 검이거든. 외국인이 언제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매도세를 이어갈지 수급 동향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다우 최고치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금리 인상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폭탄을 숨기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엔비디아 다음 타자인 메모리 반도체와 국가적 지원을 받는 양자 컴퓨팅 섹터에 주목하되 금리와 유가 변동성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고 있지만 단기 과열과 환율 리스크를 경계해야 하지.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이야.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하고 질 확률에 대비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게 전부야. 오늘 내가 짚어준 내용들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이런 진짜 돈 되는 정보 하루도 안 놓치고 받아볼 수 있어. 경제 해결사와 함께 부자 되자. 다음 영상에서 봐.